귀에 쏙쏙 실력은 쑥쑥 즐거운 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길이와 시간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그동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드디어 길이와 시간을 공부하니까요. 귀를 쫑긋 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우리 1cm보다 작은 단위를 배울 거고요. 1m보다 큰 단위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2학년 때 센티미터와 미터에 대해서 배웠던 것 기억하고 있나요? 이런 센티미터와 미터 같은 것을요, 우리는 미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터법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나요? 1792년,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요. 프랑스에는 두 과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장 바티스트 블랑드르와 피에르 메셴이라는 과학자인데요. 길이를 잴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보자 하고 멋진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지구의 둘레를 쟀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큰 지구의 둘레를 쟀냐고요? 바로 두 과학자가 한 명은 북쪽으로, 한 명은 남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걸었다고 하네요. 두 과학자는 처음에 1년이면 다 될 거다 생각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걸어보자 라고 계획했는데요.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기도 했고 중간에 전쟁도 있고 심지어 두 과학자가요. 다른 나라에서 보낸 스파인 줄 알고 잡혀가서 감옥에서 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북극점에서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 그리고 적도까지의 길이를 잰 다음에 우리 1000만 분의 1로 나눈 게 바로 1m라고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터법이 이런 이유로 생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에 나타나 있는 미터와 센티미터 등등 이런 길이들이 아주 소중한 거랍니다. 어때요? 생긴 과정을 알고 나니까 좀 더 공부해보고 싶지 않나요? 자, 그럼 1cm보다 작은 단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볼까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신발을 사러 갔다고 해요. 그런데 발 사이즈를 재보니까요. 그동안 발이 조금 더 컸나 봐요. 발 길이를 재보니까요. 22cm보다는 길고 23cm보다는 짧게 나오네요. 그럼 발의 길이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22cm보다 길고 23cm보다 짧다고 했으니까 22와 23 사이에 있겠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1cm보다 작은 단위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1cm의 길이를 작은 칸으로 나누어서 길이를 나타낸 게 바로 밀리미터라는 것입니다. 우리 1cm를 10칸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작은 눈금 한 칸 있죠? 그걸 바로 1mm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에 보면요. 1cm 안에 작은 눈금, 그게 바로 밀리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읽을 때는요. 밀리미터라고 하고요. 쓸 때는 영어 M을 이어서 2번 써주면 된답니다. 자, 선생님 따라서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밀리미터. 좋아요. 그럼 이번엔 손가락 들고 M자 한 번,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M자 2번. 좋습니다. 자, 이때 미리미터라고 읽지 않도록 조심해 주어야 돼요. 우리 가끔 가다가 미리미터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랍니다. 자, 그럼 1cm는 우리 몇 밀리미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cm 안에 10개의 작은 칸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10mm라고 바꾸어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우리 친구의 발 사이즈 알아볼까요?
22cm보다 길고 23cm보단 짧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긴지 봤더니 바로 5mm만큼 더 기네요. 그럼 우린 말할 때 22cm 5mm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225mm입니다 라고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너 발 사이즈가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225야 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225mm야 라고 말하는 답과 같은 답변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어서 말해볼까요? 여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우개가요, 7cm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밀리미터로 나타내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cm는 10mm라고 했으니까 7cm는 바로 70mm가 되겠네요. 아, 뒤에 0을 하나 더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연필은 15cm 8mm거든요. 그럼 이걸 밀리미터로만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15cm는 150mm와 같고요. 8mm는 그냥 8mm니까 두 개를 합쳐서 158mm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주변에 1cm보다 짧은 물건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은 여기 연필 심의 길이가 1cm보다 짧네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면 재밌겠죠? 그럼 이번엔 1m보다 큰 단위를 알아볼게요. 자, 1m보다 큰 단위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나 자동차 계기판에서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본 적이 있나요? 킬로미터라는 건요, 1km는 1m를 1000개만큼 이은 길이랍니다. 다시 1km는 1m를 1000개만큼 이은 길이에요. 그럼 바꾸어서 말해주면 1000m는 1km랑 같답니다. 자, 선생님을 따라서 크게 말해볼게요. 1000m는 1km와 같다. 좋아요. 말할 때는 우리 킬로미터라고 말합니다.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킬로미터. 이때도 킬로미터가 아니고 킬로미터라고 발음해주세요. 그리고 쓸 때는요, 영어 K를 먼저 쓴 다음에 그 옆에 M을 붙여서 써주면 됩니다. 자, 손가락 높이 들고 같이 한번 써볼게요. K, M.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2km보다 500m 긴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2km, 500m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미터로만 나타내면요? 그렇죠. 1km가 1000m와 같다고 했으니까 2km는 2000m가 되겠고요. 2km, 500m라고 했으니까 2500m입니다. 라고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선생님 저 아직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하는 친구들 있죠. 킬로미터는요, 여러분 2학년 때 1m 길이 잴 때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2걸음 정도가 1m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길이의 100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길죠? 좋아요. 이제 우리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대충 감이 오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오늘 공부한 내용 함께 정리해 볼게요. 1cm보다 작은 단위, 우리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밀리미터라고 했었죠. 연필심만큼 짧은 길이를 잴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1cm는 몇 밀리미터라고 했죠? 그렇죠. 10mm라고 했죠. 그럼 이번엔 미터보다 큰 단위 뭐였죠? 그렇죠. 킬로미터였죠. 1km는 1000m와 같다고 했어요. 이렇게 킬로미터를 사용할 때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거리,
또는 산의 높이 이렇게 긴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길이와 거리를 어림하고 재어보는 활동 같이 해보도록 해요. 친구들, 그럼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